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파트너 솔루션이라는 그룹에서 모던워크 시큐리티 앤 AI를 담당하고 있는 백인송 매니저입니다. 지금 이름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백인송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오늘 이제 AI와 이제 업무 생산성 혁신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코파일럿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작년이죠. 22년인데 챗GPT가 좀 화두가 되면서 이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챗GPT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베이스의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생성형 AI를 얻는다면은 챗GPT 이 이후로의 이제 코파일럿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또는 개인의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이제 아웃풋을 만드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도 소개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회사겠죠. 회사지만 저희의 이제 회사의 미션입니다. 저희 회사는 철저히 B2B 회사입니다. B2C보다는 B2B에 이제 더 중심을 두고 있는 회사고 지구상의 모든 개인과 조직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한 장이 어떻게 보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의 근간을 모두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거는 요 한 중심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이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불과 한 2년 전, 챗GPT 이전까지만 해도 한 중심에는 저희의 이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서비스가 한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코팔렛이라는 서비스를 한 중심에 두고 총 6가지의 이제 세그먼트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윈도우즈와 같은 OS, 그다음에 개발자분들을 위한 뭐 GitHub 같은 오픈 소스 이제 플랫폼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다이나믹스와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앤 NI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저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이라고 하죠. 이제 브라우저 서치 엔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하단에 있는 모던 워크플레이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고객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파일럿이 연동을 해서 우리가 실제 회사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 그리고 코파일럿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AI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간이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또는 모던 워크플레이스를 하는데 이 저희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에는 DWG라는 그룹이 있고 딜로이트 컨설팅 펌, 뭐 가트너와 같은 이제 서치 펌에서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종합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이죠. 디지털 뭐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도 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을 해서 사용자에게 또는 직원에게 최적화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서비스를 쓸 때는 결국은 직원들의 능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두고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용어가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갖출 수 있는 요건을 보면은,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지 직원들이 업무 수행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이 필요한 앱들과 뭐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프로세스 그리고 성과 제도 등의 조직 운영의 전반의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요건입니다. 회사에 뭐 오피스 제품군 도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입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거의 하나의 평가 도구로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고려가 돼야지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정말 도입을 잘 하셨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또는 모던 워크플레이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크게 세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보다는 그런 재택근무, 리모트 업무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MZ세대들, 세대들 간의 갈등 또는 세대들 간의 이제 그 융합을 위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또 채택하는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좀 상위 개념이죠. 현재는 뭐 불과 한 3, 4년 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상위 개념의 운영을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는 고객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목적에 맞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분들의 이제 능률도 올라겠지만 회사의 비용과 그리고 이제 소요되는 그런 리소스들도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뭐 조직 간의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직원들의 좀 융합을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리모트가 필요해서 단순히 솔루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전사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방향성으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하시는지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일하는 환경이 변화가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에 이제 LG전자에 입사를 했거든요. 여의도 트윈에서. 제가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엑스노트라는 PC를 회사에서 딱 주더라고요, 한 대를. 그리고 이렇게 딱 파티션 안에서 저는 일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서부 지역을 담당했던 솔루션 세일즈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환경을 보면요.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환경일 것 같은데 일단은 다중기기 다중 플랫폼입니다. 일단 뭐 윈도우즈 PC 기본 쓰시는 분들 계시고 맥북에 뭐 크롬북에 그리고 안드로이드 뭐 이런 많잖아요. 다양한 디바이스에 다양한 플랫폼을 쓰고 계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디바이스와 그리고 회사가 준 디바이스까지 다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죠. 마지막으로 다중 협업이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뭐 여러 다양한 굿즈를 만들고 그리고 요즘은 회사의 좀 효율화를 위해서 벤더나 아니면 소싱들 뭐 보급 같은 그런 이제 아웃소싱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다중 협업이 또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들 또는 저희 입장에선 직원분들의 대상으로는 사실 경험 개선이 필요하죠. 이런 복잡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생산성을 올라가야 되고, 복잡 다양한 상황 속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럴 거고, 그 과정에서 보안이 강화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이 또 올라가면 안 되겠죠. 비용에 대해서 또 효율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모던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핵심 요소를 한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 협업과 소통, 직원과 그리고 내 외부의 이제 그런 협업 파트너들과의 소통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모빌리티, 이제 디바이스와 이제 그런 게 연동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보안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쌓이고 이제 인용되면서 이 데이터를 또 볼 줄 아는 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필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외부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갖춰졌다면은 이 회사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좀 그래도 잘 갖추셨구나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모던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희는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고 계신 오피스 제품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즈라고 하죠. 이제 협업 툴. 그 안에서 이제 뭐 협업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사적인 운영을 위한 뭐 CRM이나 ERP 같은 그런 모던 IT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보안적인 서비스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실제 이제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가장 업무에서 체감이 되실 거예요. 챗GPT 서두에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이제 전파를 해주고 계세요. 되게 감사한데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PPT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워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가 되게 큰 밸류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챗GPT 그리고 코파일럿에 대해 말씀드리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챗GPT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코덱스라는 이제 코딩을 자동으로 자연어 베이스로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생성까지 해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서비스는 오픈 AI라는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오픈 AI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AOAI라는 명칭 하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사에서 챗봇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은 어떤 이미지 서비스를 하고 싶어 아니면 이런 생산성 툴을 하나 이용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연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오픈 AI 서비스를 쓰시면은
이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최근에 뭐 이런 챗GPT도 이런 그 서드 파티 인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호스팅 업체들이 이제 도메인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 도메인 생성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주면은 챗GPT를 연동해 가지고 이제 도메인을 새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하나 예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사의 서비스로서 연동으로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오픈 AI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실제로 코파일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혹자는 챗GPT랑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합쳐진 게 코파일럿이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거고, 챗GPT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DB를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앱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기밀 자료들, 아니면 영업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챗GPT는 웹 베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형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가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보안적인 부분, 가버넌스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이제 후광으로서 저희 코파일럿이 지금 많이 이제 환영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는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기업들의 공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매를 시작했는데 사실 300인 이상만 살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2월 1일부터 이제는 중소형 기업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게 라이센스를 다 오픈을 해둔 상태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도 한 카피 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채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 오신 김에 좀 정보를 드려야 되니 제가 그 코파일럿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이건 유튜브 들어가도 다 있어요.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챗GPT랑 단순히 연동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쓰시는 오피스 제품이에요. 클라우드 베이스에. 왼쪽 하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생성형 AI, 챗GPT에서 만든 그런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이해할 수 있는 인덱싱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서비스인 거고, 이거를 코파일럿과 랭귀지 모델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PPT든 뭐 워드든 이런 걸 생성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근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애저 오픈AI의 랭귀지 모델만 차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챗GPT의 랭귀지 모델만 가지고 와서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오피스 제품을 연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성형 그 자연어 기반의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간략하게 그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연어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와 이제 API 기반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들과 이제 연동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제일 하단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보안적인 부분, compliance, privacy, 그리고 responsible AI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근간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 좀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근간이 갖춰졌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오피스 제품군을 AI와 연동을 해서 잘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일하시는 방식이 진짜로 바뀔 거예요. 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코파일을 쓰고 있고요. 실제 업무에서 순간순간 이 AI로 모든 걸 한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오버한 거고, 말 그대로 코파일럿이잖아요. 코파일럿을 정말 부조종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조종사고 코파일럿은 부조종사예요. 그러면은 이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줄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원의 생산성, 남는 시간으로 다른 차원의 생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챗GPT를 또는 코파일럿을 이용해가지고 미처 내가 모르는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융합을 통해서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요즘에 제가 챗GPT 나오고 가장 그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친구들 이야기 물어보면은 블로그 글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근데
보면은 블로그가 대부분 요즘엔 챗GPT로 많이 만든대요. 예전 같으면 A부터 Z까지 스토리 구성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챗GPT로 초안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만 붙이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적인 예인 거고 실제 업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마케팅 부서에서 우리가 기획 기사가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메시지가 나가야 될 때 초안을 이걸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하나의 예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AI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중간에 안 썼을 때랑 뭐 썼을 때 단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건데,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가 다 있고요. 출발점이 다를 거예요. 그 말은 AI라는 서비스를 썼을 때 대략 한 50%에서 60% 완성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을 내가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랑 안 썼을 때는 정말 A부터 스토리텔링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이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세이브로서 더 퀄리티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도는 더 AI를 썼을 때가 더 높을 거다라는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작년 6월에 글로벌적으로 뭐 삼성, LG 대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전 세계 이제 18,000개 명을 대상으로 이제 미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드백 받기로는 실제로 70%는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리고 87%는 실제로 이제 문서 초안 작업이 정말 수월해졌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시간 세이브가 되더라. 가장 중요한 건 한 77%, 80% 정도 되는 분들이 코파일을 써보니 이제는 이거 없이는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조건 코파일럿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도 익숙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제 또 최근에 노무사 협회 쪽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망설이시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내 밥벌이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또는 나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이거를 잘 쓰는 노무사가 안 쓰는 노무사 대비 퍼포먼스는 훨씬 뛰어날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마지막에는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도입을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파일럿 오케이 좋아. 뭐 챗GPT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당장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안적인 부분과 실제로 AI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변화까지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000명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양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쓰실 때 빈번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내 데이터가 과연 안전한가? 우리 회사의 기밀 데이터들이 과연 안전하게 코파일럿에 연동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오디시라 그러죠. 감시가 되는가? 그리고 오버 익스포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이상의 이제 내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과연 잘 프로세싱이 되는가를 내가 알 수가 있는지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시큐리티 그 보안 정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말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쓰시기 전에 M365라고 하죠. 저희 제품을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테넌트 베이스로 이제 일을 하시게 돼요. 테넌트 베이스란 말은 내가 가진 회사의 도메인 계정으로서 M365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일하는 그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내 도메인 안에서 암호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 개인적인 부분에서 암호화도 하지만 그룹핑이 돼요. 우리 팀 조직 간에 또 그룹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간에 그리고 팀 간에 내가 데이터를 노출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나만 볼 거냐 이런 정책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안적인 부분,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폰시블 AI까지 다 갖춰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뭐 연장선인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정책과 그다음에 운영의 부분에 대한 정책 그대로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M365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 제가 퀵하게 1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고 넘어갈게요. Approach to enterprise-grade security, compliance, privacy, identity, and responsible AI. Copilot automatically inherits your organization's Microsoft 365 security, compliance, and privacy policies, so you know your data is protected and always in your control. It all starts with your Microsoft 365 tenant.
Data stored in your tenant is encrypted and only available to the users within that tenant. Your existing Microsoft 365 permissions and policies ensure that data won't leak between users and groups. And Copilot users only have access to data they'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ee in Microsoft 365 using the same technology customers have relied on for years. Your tenant sits inside the Microsoft 365 service boundary, where Microsoft's commitments to security, compliance, data location, and privacy are upheld. The Copilot large language models, or LLMs, that process your data sit within that same boundary, much like other Microsoft 365 services. Microsoft does not have eyes-on access, which means no one can view your data. Your data is not used to train the LLMs. And our EU customers 여기서 중요한데요.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우리 회사가 가진 기술이나 정보 노하우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학습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철저하게 저희는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AOAI라는 그런 클라우드 모델에서 랭귀지 모델이 분리가 돼서 클라우드 상에서 DB만 가지고 와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돌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한다는 건 없다는 걸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코파일럿,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제품을 도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스탠다드라는 기본적인 기본 라이센스를 갖추셔야 돼요. 근데 보안적인 부분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리미엄급 이상 쓰셔야지만 데이터에 대한 관리랑 그 다음에 설정이 좀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비즈니스 스탠다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업인들 중에 예를 들어 직원들이 5명 이하다 또는 10명 이하다 관리가 굳이 필요 없다 이러면은 그냥 엔트리 스킨 비즈니스 스탠다드를 쓰셔도 돼요. 근데 최소 이제 직원분들이 10명 이상이고 우리 회사는 좀 관리가 필요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좀 보안적으로 갖춰진 기본적인 라이센스에 근간을 두고 온탑으로 이제 코파일럿을 연동을 하는 게 가장 저희가 권장드리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죠. 이제 실제로 AI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린 부분은 코파일럿을 도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는 회사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근간을 두면 당연히 직원들의 업무 포지션이 마케팅이 많을 수도 있고 영업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개발자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업무 영역에 따라서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무궁무진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 에이전시야. 그러면은 코파일럿 통해 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프롬프트도 연구도 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파트너를 통해서 또 컨설팅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각 어떤 특정 회사에서 업무 영역별로 팀별로 그리고 어떤 이제 일하시는 포지션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봤어요. 그러면 크게 경영진 C 레벨이죠. 그리고 뭐 그 인사팀, 뭐 총무팀, 영업, 마케팅, 재무, 뭐 IT 각각의 영역마다 이제 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은 경영진의 C 레벨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메시지를 뭐 운영팀 또는 마케팅팀에서 보고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또 있을 거고 뭐 이제 마케팅에서는 정말 속도전이잖아요.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고 기사를 빨리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런 챗GPT 또는 코파일럿 이용해가지고 회사 자료 만들고 만든 워드 자료를 가지고 PPT를 만들고 그리고 언론에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시나리오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마케팅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대외적으로 나가야 될 이미지들. 간단한 이제 그 오른쪽은 그 데모 영상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유튜브 가셔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일즈, 영업 많이 하시죠. 이메일 많이 주고받으실 거고 그러면 이메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미처 놓쳤던 그런 미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코파일럿 통해 가지고 연동을 해서 팀즈와 같이 보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팀즈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뭐 자동으로 PPT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전부터 오피스 365라는 제품을 쓰면은 아주 기초적인 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써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팀즈가 이제는 코파일럿에 대한 AI 허브가 될 거예요. 팀즈는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직원들 간의 채팅으로 보시는데 팀즈 안에는
거기에 이제 원드라이버가 쉐어포인트 같은 그 클라우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기본적인 콜 터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미팅을 하고 나서 화상회의죠. 화상회의하고 난 다음에 이 회의하고 난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고 내가 액션이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의 허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힌지를 써가지고 실제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지난주에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 지난주에 내 매니저가 보낸 이메일 정리해줘 그러면은 쭉 정리를 해줘요. 쭉 정리를 해주면은 거기서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 있으면은 그 커서를 누르면은 실제로 그 메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쭉 보고요.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누가 분명히 엑셀 파일 하나를 보냈는데 A라는 친구가 보냈어요. 근데 이 파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그 친구 이름으로 해서 아웃룩에서 쭉 다 찾아봐야 되는데 팀즈 안에서 A라는 친구가 지난주에 보낸 파일 찾아줘. 그러면 쭉 찾아줘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거였지. 그러면 사실 되게 단순하지만 5분이 걸릴 거를 30초면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있고 내가 과연 경영자인지 마케터인지 영업인지에 따라서도 프롬프트가 많이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엑셀이 가장 파워풀하다고 보거든요. 엑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영업 이제 10년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가장 스파이크가 있었는지, 매출이 가장 높았는지, 이거를 지금 같으면 행가열을 찾아가면서 막 이랬을 건데, 그냥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 열어놓고 10년 이 기한 내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달이 언제야, 월이 언제야.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그럼 찾아내면은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줘. 그리고 그 그래프를 PPT로 옮겨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자연어 채팅창 안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되겠죠. 물론 퀄리티는 100%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대외적으로 공유를 할 때는 내 성삘이 또 미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코팔럿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이런 건 좀 픽하게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은 SaaS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치형 제품, 패키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정 시점 기준으로 기능들이 다 스탑이 돼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제 클라우드 SaaS형 제품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크게 이렇게 해서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그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뭐 iOS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기능들은 계속 저희가 본사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연동을 계속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컬처 시프트인데 실제로 이제는 일하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또 많은 질문을 받아봤죠. 코파일럿을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가장 먼저 누가 도입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잘 쓸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월에 30불이거든요. 1년이면 지금 하나로 치면 한 50만 원 해요. 한 사람당 50만 원 할 수가 있어요.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내 회사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ROI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파일럿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를 하시는 중이시라면 첫 번째 단계로 레디니스입니다. 많이 알아보세요. 시중에 이제 이런 미디어 매체로서 해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두 번째, 도입을 하시고 나면은 그냥 직원한테 너 이거 써봐가 아니라 잘 쓸 수 있도록 이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회사에 만들어야 돼요. 그 실제로 이제 6월 달에 얼리 어댑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대기업 분들은 팀당 몇 개씩을 줬어요. 팀당 몇 개씩 주고 이 코파일럿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능률을 어떻게 올릴지 테스트팀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이랬어요. 그런 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회사인데 전격적으로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전 직원에 대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결코 이 제품을 우리 전 직원한테 먼저 구매하지 마시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 3카피, 한 5카피 구매하셔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 카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만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2~3카피를 먼저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환경에서 잘 쓸 수 있을지를 잘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매를 하셨고 잘 쓰시면은 이제 잘 쓰고 있는지 또 측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30불이면은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 되는 분들이 1시간 시급이에요. 한 3만 원 정도, 3에서 5만 원. 그러면은 이 연봉이 한 6, 7천 되는 분이 코파를 통해서 1시간만 아껴도 이분의 ROI는 100%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달에 뭐 2시간 아낀다. 그럼 뭐 200%씩 올라가겠죠.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대시보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 구매하신 분들이 내가 과연 뭐 워드에서 많이 쓰는지, PPT에서 많이 쓰는지, 팀즈에서 쓰는지, 아웃룩에서 쓰는지 이걸 몇 시간 썼고 몇 번 썼고 이런 식으로 ROI를 좀 측정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하시고 나서 한국인들이 질문을 제일 못해요. 여기서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 그게 되게 약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뭐, 이제 저는 다른 나라 분들은, 질문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또 가이드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 세그먼트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어떤 프롬프트, 질문을 날렸을 때 원하는 답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을지. 챗GPT가 가장 답을 잘 낼 때는 5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수준에서 질문을 하면은 가장 좋은 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질문을 반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이제 컨텐츠 또는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시간이 거의 다 넘은 관계로 마지막 2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늘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데, 1988년도에 미국에서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도입을 하자 했을 때 교수님하고 선생들이 난리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AI가 도입이 아직 이르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는 아까 노무사 말씀드렸죠. 이거 내 밖으로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가 그러더라고요. AI가 과연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것 같니?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그러면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 당신의 자리를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파일럿이라고 하지 않고 코파일럿으로 명기를 한 거예요. 코파일럿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지 이게 주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코파일럿을 수단으로서 잘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파트너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IT 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파트너분들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성실히 잘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